지게차 운전기능사 CBT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윤활유 점도가 너무 높은 것을 사용했을 때, 점도가 너무 높아요. 점도가 높을 때 설명입니다. 그러면요, 주유가 늦어지죠. 그리고 회전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동력이 소모돼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오일 여가 방식. 오일 여가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전류식, 그리고 분류식, 그리고 샨트식. 자, 샨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션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샨트식 또는 션트식. 오일의 여가 방식은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또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자, 이거 외우세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이 되겠습니다. 자력식 아니다. 3번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입니다. 타이머는 시간 조절이죠. 그렇죠? 타이머 시간 조절 아닙니까? 그러면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절합니다. 답은 3번. 4번 기관에서 냉각계통으로 배기가스가 누설되는 원인입니다. 냉각계통으로 배기가스가 누설되는 원인은 실린더 헤드 가스켓의 불량에서 그렇죠. 물론 엔진이 쪼개져도 그렇죠. 엔진이 균열돼도 자, 배기가스가 누설됩니다. 답은 1번. 5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일단 배기색이 흑색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출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연소가 나빠져요. 그런데 그럼 공기청정기는요, 실린더 마밀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요, 공기청정기는 자, 이거는요, 실린더 마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먼지 등이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이나 또는 배기밸브를 이걸 마멸시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실린더 마멸과 관계 있답니다. 관계 없다 아니고 관계 있다. 6번 부동액이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부동액, 물과 쉽게 혼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침전물 발생이 없어야 되고 부식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등점이 물보다 높아야 되죠. 비등점이 물보다 높을 것. 답은 4번. 7번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 기관의 회전 속도. 자, 기관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느려집니다. 그리고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하죠. 블로바이 가스는 이런 연소가스가 이상으로 유출될 때 그 가스를 블로바이 가스라고 합니다. 2번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 출력. 자, 기관 출력 아무래도 저하되겠죠. 증가입니다. 감소입니다. 감소. 그리고 엔진 과열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8번 디젤 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가. 부조는요, 뭐 떨림, 진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디젤 기관에서 떨림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발전기 고장. 발전기 고장은요, 충전과 방전의 원인이 되죠. 충전과 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발전기 고장 아니다. 그 다음에 거버너 작용 불량, 분사 시기 조정 불량, 연료의 압송 불량 모두 부조 발생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연료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 이거 연료 공급 펌프입니다. 연료 공급 펌프. 10번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인데요. 디젤 기관 시동. 자, 시동을 잘 걸리게 하려면 압축비를 높입니다. 흡기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예열장치를 사용하죠. 그리고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추면 안 되고 높입니다. 회전 속도를 높인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6기통 기관이 4기통 기관보다 좋은 점이 아닌가. 자, 일단 6기통은요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합니다. 그리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 진동이 적어요. 다만 4기통에 비해서 6기통은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싼 게 아니고 비싸죠. 비쌉니다. 비싸다. 답은 4번. 12번 연료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연료 주입은 운전 중에 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죠. 운전 중이 아니고 자, 정지 상태, 정지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2번 연료 주입 시 물이나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번 정기적으로 드레인콕을 열어 연료 탱크 내에 수분 제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4번 연료를 취급할 때 화기에 주의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기관 시동하기 위해서 시동키를 작동했지만 시동 모터가 회전하지 않아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1번 배터리 방전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터미널 접촉 상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ST 회로, 자 이게 스타트 회로죠. 스타트 회로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1번, 3번, 4번은 다 점검사항인데 4번 인젝션 펌프 슬레노이드 점검은 아닙니다. 답은 2번. 14번 교류 발전기의 특징 틀린 것입니다. 교류 발전기는 속도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가 넓고 소량입니다. 그리고 경량이에요. 그 다음에 저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정류자를 사용한다던데 정류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류자 사용은 직류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 정류자 사용은 직류 발전기이고 교류 발전기는 다이오드를 사용하죠. 자, 다이오드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 다이오드. 그리고 이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 특성이 좋다. 맞죠? 답 3번. 15번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건 뭐죠? 모터입니다. 시동모터입니다. 시동모터 또는 시동모터를 기동전동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동전동기 또는 자 시동을 영어로 해볼까요? 스타트죠. 스타트 모터라고 하기도 한다. 시동모터, 기동전동기, 스타트모터 이게 가장 큰 전류가 흐릅니다. 16번 MF 배터리. MF가 뭐죠? 이게 무보수죠. 무보수. 자, 영어로 하면 maintenance free 무보수 배터리가 아닌 일반 납산 축전지를 보관 관리할 경우 며칠마다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름이죠.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충전합니다. 17번 방향지시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전구입니다. 전구. 18번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종지 전압. 방전종지 전압이란 말은 극판의 급격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전 한계를 규정한 전압인데요. 12V에 대해서 방전종지 전압은 10.5V입니다. 10.5V. 이 왜 10.5V냐면 이 방전종지 전압이 1.75V인데 여기 12V용 납산 축전지에는 6개의 셀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의 셀 이거 곱하면 1.75V 곱하기 6 1.75가 뭐라 그랬죠? 이게 방전종지 전압인데 이게 6개가 들어있으니 10.5V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냥 외울까요?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종지 전압은 10.5V입니다. 16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입니다. 토크 컨버터는 펌프, 터빈, 스테이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펌프, 터빈, 스테이터. 자, 이것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죠? 플라이휠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20번 유압식 조향장치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 번째, 유압이 낮으면 핸들 조작이 무겁습니다. 두 번째, 오일이 부족해도 그렇고요. 세 번째, 유압 계통 내에 공기가 혼입되어도 그럽니다. 그리고 펌프 회전이 빠르다 아니죠. 빠른 게 아니고 느리답니다. 펌프 회전이 느리면 핸들 조작이 무거워진다. 21번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입니다.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은 클러치가 작동할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클러치 작동할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 비틀림 코일 스프링. 22번 지게차의 유압탱크 유량을 점검하기 전 포크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면에 내려놔야 되죠.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합니다. 답은 1번. 23번 모터 그레이더의 조향장치에서 스너버바의 역할은 뭐죠? 전륜의 충격이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전륜의 앞바퀴죠. 전륜 앞바퀴의 충격이 핸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스너버바입니다. 스너버바. 24번 무한궤도식 장비에서 트랙 장력으로 조정. 자, 조정을 영어로 해볼까요? 조정을 영어로 하면 adjust입니다. ADJUST 어저스터. 그러면 요 기능을 하는 기계는요 ER 붙이면 되겠죠. 어저스터 트랙 어저스터입니다. 답은 1번.
25번 유압식 굴삭기에서 센터 조인트의 역할입니다. 센터 조인트. 이거는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 조인트는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6번 불도저의 배토판. 불도저 배토판은 뭐냐면 블도저 앞에 있는 자 구분 모양의 철판 있죠. 이걸 불도저의 배토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배토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블레이드죠, 블레이드. 자, 그러면 배토판 상승이 늦은 원인. 자, 늦은 원인이 아닌 것인데, 이 늦은 원인은 첫 번째, 릴리프 밸브 조정이 불량해도, 자, 배토판 상승이 늦습니다. 유압 작동 실린더의 내부 유출이 있을 때도 그렇고, 펌프가 불량할 때도 배토판 상승이 늦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동 유압이 너무 낮을 때죠. 높을 때가 아니고 낮을 때입니다. 27번. 다음 중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기계의 범위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 그리고 또 관리법 시행령 자 이걸 잘 보시면요. 건설기계 범위는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노상안정기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정지장치를 갖고 자주식의 모터그레이더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기압축기. 자, 이것도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자, 4번,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 풀어본 적 있죠? 펌프식, 포크식, 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장식이 아니고 비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장식이 뭐죠? 비장식이란 말은 예인선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비장식이라고 해요. 자항이란 말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다. 스스로 항해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비장식이니까 스스로 항해 능력이 없고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 그 준설선의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장식, 요게 틀렸고 비장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답은 4번. 28번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4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는 4차로로 가면 안 되겠죠. 어느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까? 3차로입니다. 3차로. 답은 2번. 29번 다음 그림과 같은 교통표지 설명입니다. 이게 가로로 막대기 있죠. 이 뭐죠? 진입금지 표지입니다. 진입금지 표지. 30번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을 하는 자의 구비서류입니다. 건설기계 매매업에 등록을 하려면 자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가 있어야 된다. 답은 4번. 31번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관련 법령상 몇 미터 내 장소에 정차주차를 하면 안 되죠? 5m입니다. 5m. 32번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조차량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벌점에 대한 상계란 말은 서로 제한다, 서로 깐다 이 말이에요. 서로 제하는데 대한 특혜점수는 40점이죠.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답은 1번. 33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에요. 요게 최근에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어서 자 과거에는 30일 이내였지만 지금은 31일 이내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신청합니다. 자 법 개정됐다는 것 기억합니다. 34번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받은 면허 취소 반드시 준합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조종하면 반드시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반드시 면허 취소. 근데 4번 도로주행 중 적지 않은 아무리 초록해서 사람이 부상한 사고 이거는요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답은 4번. 35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교통사고죠. 그러면 교통사고란 말은 운전 중이어야 됩니다. 운전 중. 그러면 운전 중, 주행 중 있죠. 그런데 2번 보세요. 차고에서 적재하든 자 적재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쌓아놓았던 이 말이죠. 쌓아놓았던 화물이 전락이란 말은 이 전자가 구른다는 뜻입니다. 락은 떨어질 낙자입니다. 굴러서 떨어져서 쌓여있던 화물이 굴러 떨어져서 사람이 부상한 사고는 이거는 운전 중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것은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답은 2번.
36번 건설기계 등록상 변경신고에서 이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뭘 첨부해야 되죠? 건설기계 검사증. 그리고 또 뭘 첨부해야 됩니까? 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요 세 가지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37번 유압펌프 점검에서 작동료 유출 여부 점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정상 작동 운도로 난기 운전을 실시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정 볼트가 풀린 경우에는 추가 조임을 합니다. 세 번째, 작동료 유출 점검은 운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했어요.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하면 패킹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본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38번, 유압 오일 내 기포,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기포, 거품이 왜 발생합니까? 오일 속에 공기가 혼입되었다가 오일의 거품이 발생하죠. 답은 3번. 39번, 유압 실린더 작동 속도가 정상보다 느립니다. 이거는 무엇하고 관련되죠? 이거는 흐름의 용량, 이걸 뭐라 그러죠? 흐를 유자의 용량, 양자를 써서 유량, 개통 내 유량 부족이에요. 흐름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1번. 40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실입니다. 실 또는요 오링 또는요 패킹. 실, 오링, 패킹. 자,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41번 단동 실린더 기호 표시입니다. 단동 실린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이 단동 실린더. 자, 2번 볼까요? 2번은 플런저죠. 플런저. 3번은 스톱 밸브. 따라서 단동 실린더는 4번입니다. 42번 유압류를 외관상 점검한 결과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경우죠? 투명한 색채입니다. 투명한 색채로 전과 변화가 없다. 43번 회론의 유체 흐름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밸브입니다. 흐르는 방향 그리고 조절이 이제 제어죠. 밸브입니다. 방향 땡땡 밸브 뭘까요? 방향 제어 밸브죠. 방향 제어 밸브 3번이 답입니다. 44번 일반적으로 유압 장치에서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는 위치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입니다.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 45번 유압 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의 원인입니다. 소음과 진동은 왜 발생할까요? 일단 내부 부품이 파손되거나 또는 공기가 혼입되거나 또는 체결된 볼트가 이완될 때, 느슨해졌을 때죠. 자, 그리고 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부품의 파손, 공기의 혼입 또는 볼트의 이완인데, 그 4번 펌프의 최고 속력 저하. 이건 뭘까요? 이건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이거는 결과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6번 유압 회로에서 작동류의 정상 온도는 45도에서 80도씨 사이예요. 그렇다면 답은 2번입니다. 47번 유류 화재 시 소화 방법 가장 부적절한 겁니다. 유류 화재는 B급 화재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다 아니죠.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에다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뿌린다죠. 부린다. 이거 오타 났습니다. 모래를 뿌린다. 그 4번 ABG 소화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답은 2번. 48번 다음 중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선의 연결부는 되도록 저항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장치는 반드시 접지해야 되고 3번 퓨즈 교체 시 기존보다 용량이 큰 것.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보다 용량이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량이죠. 같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4번 계측기는 최대 측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9번 다음 그림과 같은 안전표지판이 나타내는 것. 이게 뭐죠? 이건 들어가는 것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50번 크레인 작업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경우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달아 올린다.
2번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3번 자 오타 났네요. 체한이 아니고 제한입니다. 제한 하중 이상의 것은 달아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항상 수평으로 자 이거는요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죠. 수직으로 달아올립니다. 자 물론 1번도 문제가 있지만 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항상 수평으로 틀렸죠. 수직으로 달아올리는 게 원칙이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1번 수공구 사용 방법 잘못된 것입니다. 1번 공구를 청결한 상태에서 보관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공구를 취급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 그리고 3번 공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 그리고 4번 공구 사용 전후에 오일을 발라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일을 바르면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죠. 오일을 발라두지는 않습니다. 답 4번. 53번 작업장에서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입니다. 전기로 작동하던 기구의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즉시 스위치 끈다. 2번 안전을 위해서 작업장을 정리해 놓는다. 3번 퓨즈의 단선 유무를 검사합니다. 4번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둔다. 스위치를 켜두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끈 다음 작업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4번 스패너 작업 시의 안전 및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녹이 생긴 볼트나 너트에는 오일을 넣어 스며들게 한 다음 돌립니다. 2번 지렛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장기간 보관할 때는 방청제는 녹을 방지하는 약품을 방청제라고 합니다. 방청제를 바르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번 힘겨울 때는 파이프 등에 연장대를 끼운다. 아닙니다.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답 4번입니다. 55번 가스 용접의 안전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토치에 점화시킬 때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다음에 산소 밸브를 엽니다. 따라서 답은 1번 틀렸네요. 2번 산소 누설 시험에는 비눗물을 사용한다. 3번 토치 끝으로 용접물의 위치를 바꾸면 안된다. 4번 용접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56번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는 이유. 자 사기 진작 아니죠. 뭣도 아닙니다. 합심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답은 2번. 57번 전선로 부근에서 작업할 때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선은 바람에 흔들리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간격거리를 증가시켜 작업해야 되고 2번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는 바람이 강할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3번 전선은 철탑 또는 전주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흔들린다. 4번 전선은 자체의 무게가 있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린다. 따라서 답 4번. 58번 22.9kV 배전선로 근접 크레인 작업 시 틀린 겁니다. 1번 전력선이 활선인지 자 우리 전기가 흐르는 선인지 확인 후 안전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2번 전력선에 접촉되더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다. 아니죠.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3번 해당 시설 관리자의 입회하에 안전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4번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안전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답은 2번. 59번 다음 보기 조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됐을 때 폭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1번 누출된 가스의 농도는 폭발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A 맞고 두 번째 노출된 가스에 불씨 등의 점화운이 있어야 됩니다. 10번 점화가 가능한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압력과 관계없이 폭발될 수 있어요. 자 이게 틀렸죠? 답은 3번. 60번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점에서 가스 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인력, 사람의 힘으로 굴착해야 하는 범위는 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입니다. 가스 배관 좌우 1m 이내. 자, 60번까지 연필 고생하셨습니다.